10일, 20일, 60일, 120일 순매수 또는 순매도를 봅니다. 그거 어떻게 찾는 거냐고요? HDS에 다 나오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이거 혹시 뭐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인데 못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직접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5월 10월이 왔습니다. 강황국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가 아시고 싶으시겠죠? 궁금하시겠죠? 참고로 이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분명히 얻어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요점부터 설명드리면은, 정적 자산 배분 30, 동적 자산 배분 30, 단기 전략 30, 코인 5, 현금 5,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적 자산 배분은 한국형 올레더를 하고, 동적 자산 배분은 3개의 전략을 쓰고, 그리고 단기 전략도 3개를 쓰고요. 그리고 코인 현금은 각각 5%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적 자산 배분은 제가 보기에는 MDD가 한 10% 정도 나올 거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 동적 자산 배분도 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기 전략도 지금 3개의 전략인데, 각각 저는 맥시멈 한 10% 정도 깨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전략이 상관성이 완전히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 MDD 7, 8% 정도 보고 있고요. 코인은 제가 50% 떨어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MDD를 저는 한 6,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 같은 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MDD만 컨트롤할 수가 있고 수익은 하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로 제가 보면은 운이 나쁘면은 7% 정도 깨질 수가 있고, 운 좋으면은 30%, 50%, 100%도 벌 수 있는데, 물론 그 정도 수익은 제가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저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목표 수익률은 없고 MDD 목표만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 이상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5월, 10월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정적, 동적 자산 배분,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불멸의 대작이 있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나 솔루션이 나와 있거든요. 야, 그 책 정말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진짜 훌륭한 책인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5월, 10월에도 그럭저럭 돈이 벌립니다. 한국형 올레더라는 친구가 있죠. 비중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런 친구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연봉리 수익률이 7.8% 정도 나오고요. 최근 20몇 년 동안에. 그 중에서 11월, 4월이 4.8%, 5월, 10월이 3% 정도 벌어줍니다. 그래서 5월, 10월의 수익이 11월, 4월에 적기는 적은데 그래도 돈은 벌립니다. 왜 적느냐? 왜냐면 이 주식이 아무래도 5월, 10월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4월이 조금 더 수익이 낮고 5월, 10월이 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4월, 5월, 10월 수익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5월, 10월에도 올레더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면은 이 올레더 전략에 100% 넣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올레더는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을 높이고 채권을 줄이고, 반대로 지금 5월,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그리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연봉리 수익이 한 9% 정도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 5%네. 자, 그러니까 이제 11월, 4월에 5.7%, 5월, 10월에 3.4% 정도 버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5월, 10월 수익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전략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주식 비중을요, 이렇게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퀀트 전략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소형주 퀀트 전략이 지수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5월, 10월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5월, 10월 수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퀀트 전략이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기는 한데, 그 초과 수익도 거의 다 11월, 4월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 10월에도요, 이 소형주 퀀트 전략이 그냥 지수보다 수익이 조금 더 높긴 높은데 그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전략이 있어요. 그냥 올레더라 하는 전략, 올레더 주식 채권 비중을 5월, 10월에 조정하는 방법, 또는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을 5월, 10월에 조정을 하고 주식 비중을 퀀트 전략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추가로 많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5월, 10월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2번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뭐였냐 하면은, 이거였죠. 자, 올레더를 하되 5월, 10월에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제가 3개를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BAA, 변형 듀얼 모멘텀, 채권 전략. 요 3개를 하고 있는데, 요 3개 전략은 제가 그 전에도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건 유지만 할 거고요. 네, 비중만 좀 바꿨지,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요 전략
전략들의 그 복리 수익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MDD는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세 개의 전략이 아무래도 상관성이 좀 적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MDD가 9% 정도로 나옵니다. 연복리 기대 수익은 15% 정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이 전략들은요. 5월, 10월에 주식 수익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채권 또는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략들은 맥시멈 그 100% 현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100% 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자산 배분이죠. 이 전략들은요. 제가 이미 소개한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1, 2주 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기 전략은 뭐가 있냐? 이것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최근에 영상을 올린 게 있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인간 지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초고수 따라하기, 주식을 잘 못하는 투자자와 반대로 투자하기. 네, 제가 이런 분들을 그냥 하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수를 따라하기, 하수를 반대로 하기, 그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초고수 활용 전략은 미너비니를 따라하는가 라이언을 따라하는가 보면요, 라이언이 압도적으로 판정승입니다. 왜냐면은 미너비니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이즈가 많아요. 한마디로 이런저런 딴 얘기도 하시고 책 홍보도 하시고 세미나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여자 사진도 올리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보다는 데이비드 라이언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은 매우 명확한 언어로 산에 판에 언제까지 가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분을 따라했다면은 작년에 놀랍게도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자산 일부를 그냥 데이비드 라이언 따라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unsophisticated investors,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하는 거 잘 아시죠? 곧버스 아시죠? 곧버스를 이제 개인과 반대 매매로 하는 전략이죠. 그 개인들이 곧버스를 사면은 저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면은 저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혼동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10일, 20일, 60일, 120일 순매수 또는 순매도를 봅니다. 그거 어떻게 찾는 거냐고요? HDS에 다 나오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XF에 더하면 됩니다. 이거 혹시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인데 못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직접 하세요. 네, 그냥 HDS에서 수급을 다운받아가요. 수급, 개인, 기관, 외국인을 다운받은 다음에 네, 그거를 엑셀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에 매수 또는 매도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어느 정도 순매수였냐 순매도였냐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또 꼭 이것도 물어보시더라. 그러면은 10일, 20일, 60일, 120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네 개가 다 한 방향으로 일치할 때 우리는 포지션을 변경하고요. 중간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한번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는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 네 개 전부 다 개인이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언젠가 개인이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곧버스를 전부 다 매도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지수를 팔고 이제 인버스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총 20% 올랐어요. 2100에서 2500까지 갔는데 근데 우리의 인버스 전략은 한 220% 정도 번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호, 네, 11배를 벌었어요. 지수 11배, 연봉리 수익률 21% 나왔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높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벌 때는 많이 벌고 이 전략이 안 될 때에도 있었죠. 그죠? 요때 안 됐는데 이때는 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곧버스 매수 매도와 반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다. 돈 벌 확률도 굉장히 높고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적게 깨졌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그리고 참고로 3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판다, 그 말은 개인들이 미친 듯이 샀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또 미친 듯이 개인들이 곧버스를 사고 있고 당연히 장은 3월 말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개인들이 곧버스 사면은 장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강원국이 휴가 가는 7월이 5월, 10월의 베스트 월이거든요. 주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때 코스피가 그래도 한 3.5%? 3.5%? 그 정도, 3%? 그 정도 올라줍니다. 3% 정도 오르네. 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가볍게 이제 코스피나 이런 주식이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때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적자산 배분, 동적자산 배분, 네, 그리고 단기 전략 다 소개시켜 드렸죠. 네, 마지막으로 코인이 있죠.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복습을 하자면요. 자, 일단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후에 완전 최고 저점 후에 2배 이상 오르면은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15,500까지 떨어졌다가 31,000까지 가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200불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했는지 얘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근데 요때쯤 매수를 했다가 쭉 지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시 31,000으로 올라오면 그때 제가 2차 매수를 네,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사가지고 2년 정도 보유하는 목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은 50% 선에서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워낙 많이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절폭을 크게 두고 대신에 투자한 금액이 총 자산의 3, 4%, 뭐 그 정도 아니죠. 5%네요. 그죠? 5% 정도로 이제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5%를 안 들어갔죠. 1차 매수만 했고 2차 매수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손절을 해도 총 자산의 뭐 2% 언저리로 깨지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잘 되면 10배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맥시멈 10배를 바라보고 있고 안 되면 마이너스 50% 손절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손절할 가능성과 얘가 몇 배 오를 가능성을 뭐 얼추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손절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많이 잃어봤자 총자산 2% 잃는 거고 그 대신에 많이 벌면은 떼돈 버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실이 왜 짧아? 짧죠. 그래도 총자산 2% 정도니까요. 근데 그래서 맥시멈 그 정도 깨지고 뭐 벌 때는 뭐 5배 10배를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당연히 저처럼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홀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정적 30, 동적 30, 단기 전략 30, 거인 5, 현금 5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각각 이런 전략들, 요런 전략들을 쓴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요약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근데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MDD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저는 늘 최악의 순간은 늘 상상합니다. 네, 정말 뭐 대만의 전쟁이 터지고 뻥뻥뻥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일도 일단 디폴트는 안 되는 것과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를 할 때 내가 샀으니까 막연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내가 사도 내가 똥손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근데 투자가 안 되고 망한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깨지는가, 그리고 그만큼 깨져도 내가 삶의 질에 타격이 없는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맥시멈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MDD를 6에서 7%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5월, 10월에. 자, 이 정도를 까여도 그럼 굉장히 아프기는 하겠지만 제가 먹고 사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이 귀찮으시면은 뭐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코인 이런 거를 적절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정적, 동적에 투자를 많이 하고 코인은 5%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좀 더 부지런하시고 모니터링 가능하시면은 단기 전략도 추가할 수가 있죠. 그거 싫으시면 단기 전략을 빼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올리더만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동적 자산 배분만 하셔도 됩니다. and or거든요. 이 세 개를 다 해도 되고 한 개만 해도 되고 두 개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 뭐 이제 섞어서 해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은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은 자산의 90에서 95%는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 같은 거 하면서 투자를 하되 나머지 5% 10%로 10배 100배 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일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은 그럭저럭 날 거거든요.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으로 이게 완전히 망할 수도 있지만 얘가 10배, 100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내 인생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을 좋게 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은 일반적으로 하되 그 조그만 자산으로 정말 대박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기 드물게 유익했거든요. 당연히 동의하실 테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